계속해서 부부 상담 모델, 구조적 모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 전제에 대해서 주요 개념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주요 개념들과 전제에서 볼 때 구조적 모델 입장에서는 경계선의 변화, 경계선의 변화가 중요하고 권력, 힘의 재분배가 중요하고 제휴, 감정적으로 융합되어 있고 너무 밀착이 심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 변화, 부부의 변화를 이끄는 것이 경계선, 여러 가지 사항의 어떤 변화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부부의 변화가 결국은 부부 상담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되니까 이런 경계선, 권력, 제휴의 변화 이것을 통해서 건강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구조적 모델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부부는 권력, 힘과 관련된 분명한 명백한 규칙들이 보이는 것이죠. 한 사람이 독재하지 않도록 너무 주도적인 리더, 주도적인 어떤 힘을 한쪽에 쏠려 있으면 그것은 건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힘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역할 조정을 통해서 당신이 이것을 하면 내가 이것을 하겠다. 당신에게 이것을 맡기면 내가 좋겠다. 당신은 이것을 해주어라. 또 내가 늦게 올 때는 당신의 아이들을 돌보고 또 부엌일을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고 힘을 적당하게 분배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명백한 패턴과 규칙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구조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힘이라는 것은 한쪽에 전적으로 쏠리는 것이 아니고 적당하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나누어지고 분배되어야지 그것이 건강한 모습입니다. 부부는 새로운 생활 주기에 부합하는 규칙, 패턴을 발달시켜야 됩니다. 새로운 생활 주기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생활 주기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신혼 때가 있고 아기가 탄생할 때 미완성 가족도 또 다른 아기가 탄생할 때 완성 가족의 단계가 있고 아이들 ing하기 또 유년기, 사춘기 이렇게 주기별로 부부가 여러 가지 과제, 역할, 또 책임, 담당해야 할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남편은 항상 남편의 일이 따로 있고 아내는 항상 아내의 일이 따로 있다. 옛날 전통적인 그런 부부 관계가 오늘날 적용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과 갈등을 심각하게 만들 그런 요인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생활 주기별로 이제 엄마가 아기를 낳았을 때는 부엌일이라든지 우유 타는 일이라든지 빨래하는 일을 아빠가 도울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생활 주기에 부합하는 그에 맞는 규칙 패턴을 발달시켜야 된다. 사항에 맞게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발전하고 바뀌는 것 이것이 생활 주기에 부합하는 패턴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부 문제는 가족 관계의 맥락에서 맥락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전반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을 다 말하겠죠. 맥락에서 발달하고 유지된다. 그 문제는 가족 상황, 처지, 환경, 여건, 조건 이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문제가 더 커지기도 하고 문제가 유지되기도 하고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역기능적인 가정, 패턴이나 힘이 한쪽으로 쏠려 있고 고정되어 있을 때 부부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죠. 적응력이 약하죠.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니까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부부 문제는 가족 전체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고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가 하나 있을 때, 둘이 있을 때, 또 대가족으로서 시부모님이 왔을 때, 친정 부모님이 왔을 때, 가족 전체적인 상황에서 남편이 할 일, 아내가 할 일들을 적절하게 그때그때 맞추어서 나가면, 적응을 잘 하면 그 부부 관계는 또 건강하고 또 행복한 그런 관계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자는 가족 치료를 위해서 부부나 가족과 함께 합류할 수 있다.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같이 나누고 느끼고 보면서 치료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합류라는 것은 그 대화 속에 그들의 관계 속에 직접 체험하며 맛보며 동행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 모델에서 치료 기술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도 있지만 구조적 모델에서의 중요한 치료 기술 하나가 합류라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치료자가 부부에게 합류했다는 말은 부부의 어떤 삶의 패턴 속에 직접 들어가 봐서 어떤 그 문제가 있는가, 대화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힘의 나눔에 있어서는 어떤 불균형이 있는지, 부부관계 어떤 패턴이 일어나는지 전반적으로 상담 상황 속에서 부부 치료 상황 속에서 부부관계 안에 합류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금방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부부와의 관계 설정이 잘 돼야 되고 부부 문제를 충분히 공감하면서 신뢰관계가 쌓여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곧바로 부부 내담자를 만나서 합류가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세계 내부의 어떤 변화를 바꾸기 위해서 부부 체계, 어떤 규칙, 융통성, 어떤 상호관계, 교류 모든 그 체계 안에서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치료자가 부부 관계 속에 합류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어떤 대화에 어떤 불균형이 일어나고 어떤 여러 가지 경계선에 있어서 너무 밀착되어 있다. 관계가 감정이 이성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볼 때 이것은 충분히 체계를 변화시켜야 된다. 체계를 강화시켜야 된다. 약화시켜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되어서 그들의 편이 되어 보려는 그런 태도입니다. 만약에 아빠가 너무 강하면 아내의 편이 되어 보고 또 아내가 너무 강하면 또 남편의 편이 되어 보면 그런 그 약자의 편이 되면서 약자가 느끼는 감정, 약자가 느끼는 그런 상태들을 반대 배우자에게 알려주고 체험케 하고 느끼게 해주면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합류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순응이고 하나는 추적이고 하나는 모방이라고 부릅니다. 순응은 치료자가 부부 구조 안에 들어가서 순응한다. 직접 따라 해보는 것입니다. 직접 부부 구조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영역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대로 따라 해보는 그런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추적이라는 것은 특별히 의사소통 문제를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는 의사소통 유형, 아내가 하는 의사소통 유형, 부부 관계 속에서 1시간 동안, 30분 동안 어떤 이렇게 실제적인 대화, 어떤 주제를 두고 어떤 문제를 놓고 의사소통을 할 때 그 의사소통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이것은 독재적이다, 독선적이다, 비난이다, 원망이다. 여러 가지 유형 패턴을 추적해 보면 부부관계 안에서 잘못된 그런 구조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모방, 치료자가 부부 스타일을 모방해 보는 것입니다. 부부가 한 사람은 너무 자기 주장만 많이 한다. 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다.
그걸 따라해 보면 지켜보는 내담자 부부가 우리의 모습이 이렇구나, 이런 어떤 약점이 있었구나, 이건 문제이구나, 제3자가 되어서 느껴볼 수 있도록 치료자가 부부 남편의 입장, 아내의 입장에서 따라해 보면 그런 유형을 또 과대하게 이렇게 행동을 표현하면서 그 스타일을, 부부의 스타일을 따라하면 그런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왜곡된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초점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자가 표적을 삼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정보를 선택하는 것. 갈등이 일어나는 어느 한 사건, 한 부분을 표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주 강하게 감정을 표현했다. 분노를 표현했다. 또는 욕설을 했다. 이것은 하나의 표적으로 삼을 수 있겠죠. 부부관계 속에서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다가 확센 그런 말이 나왔다. 감정이 지나치게 표출되었다. 이생을 잃을 만큼 아주 감정이 터져 나왔다. 또 아내가 반대로 아주 한숨을 쉰다. 우울하고 절망감에 빠진다. 이런 어떤 사건의 관계가 부부 대화 속에서 일어났다면, 관계 속에서 발견됐다면 그것을 표적을 삼아서 초점을 두고 그 문제를 이제 교정하고 수정하고 진단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나가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 예를 들어서 초점을 뒀다고 생각을 한다면 친구 관계 어떤 경우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결혼했는데 친구와의 관계가 너무 밀접하다. 친구를 너무 많이 만난다. 친구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 남편이 그럴 수도 있다. 친구 관계가 부부 관계 이상으로 밀접하다. 그 문제를 치료자가 볼 때, 이것은 부부 관계에 상당한 손해를 끼치고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라고 본다면 그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표적을 삼아서 무엇이 잘못됐고 그것은 부부 경계선을 허무는 것이고 부부의 역기능에 가져오는 여러 가지 관계 해악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을 해 나갈 때 그것에 이제 문제를 수정하고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표적을 삼아서 접근하는 방법을 우리는 초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구조적 모델에서 말하는 이런 몇 가지 합류, 초점, 그 다음에 이제 치료 기술로서 실연, 실제적으로 재현해 보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실연, 실제로 해보는 것입니다. 치료자가 부부 기능을 재현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치료자가 역기능 영역, 대안적 방식을 제안해 보는 것입니다. 치료자가 남편이 어떤 분노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거를 보게 하는 거죠. 치료자가 분노를 확 내면서, 그 분노를 내고, 그 다음에는 분노를 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방법, 저렇게 하는 방법, 1번, 2번, 3번, 이 방법을 재현해 보면, 내담자 남편이, 내가 좀 지나쳤구나. 이것은, 분명히 역기능적인, 행복을 깨뜨리고 관계를 파괴하는, 옳지 못한 태도, 방안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대안적인 방식, 감정을 표현할 때 조금 한 10초, 20초 정도 참아보면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말하는 그런 태도로 대안적인 방식을 제안하고 다른 방법을 만들어 보는 것이요. 이 시대는 실제적으로 치료자가 부부가 함께 행하는 여러 가지 행동적인 면에 있어서 기능을 대연해 보는 그런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균형 조성하기, 부부간의 권력의 어떤 차이가 심하게 있을 때 올바른 민주적인 평등한 그런 권력, 힘의 관계가 아닐 때
그 권력의 균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권력을 깨기 위해서 한쪽에게 쏠려 있는 지나친 힘을 깨기 위해서 시도해 보는 불균형 조성하기. 그래서 치료자가 힘이 약한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내가 너무 힘이 셀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말이 많고 또 남편을 공격하고 하면서 남편이 기가 죽어서 꼼짝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치료자는 오히려 남편 편을 들어서 남편이 기죽어 있는 모습, 또 그럴 때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방법, 남편이 자기 주장하는 방법, 남편이 또 기죽어 있을 때의 어떤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불균형을, 힘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구조적인 모델은 경계선, 힘, 제휴 이런 것을 깨뜨리고 그것을 새롭게 세워주고 또 힘의 균형을 맞춰주고 경계선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쪽의 관점에서 치료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 재구조화, 부부의 관점을 재해석하기 위한 치료자의 노력을 의미하는데 현실 재구조화, 깨어진 어떤 관계, 삐뚤어진 어떤 관계를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관점을 문제 있는 관점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재구조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관계의 재구조화, 감정의 재구조화, 관점의 재구조화, 다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틀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하고 긍정적인 의미 부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의미 부여. 남편이 이제 아내에 대해서 조금 지나친 간섭을 하고 있다. 당신은 너무 나에게 대해서 관심이 적은 것 같다. 너무 바깥에 관심이 많다. 친구에게 관심이 많다.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남편의 불만을 터뜨릴 때 이걸 긍정적인 의미 부여라고 하는 것은 아내의 태도에서 남편의 관심을 갖지 못하고 남편에게 여러 가지 아내로서의 자기 할 일을 다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의미를 다시 명칭을 의미를 부여하려면 아내가 너무 활동적이다. 아내는 너무 에너지가 넘친다. 여러 가지 좋은 뜻으로 원래는 좋지 않지만 의미를 새롭게 해석했음으로 인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비난과 원망의 관계가 아닌 상대방의 장점을 더 새롭게 해석했음으로 인해서 다시 보게 하는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 재구조화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관점을 부부가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또 투사하는 그런 것을 해석을 달리하도록 새로 보도록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현실제 구조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다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선 만들기, 보드라인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부부 경계선을 변경시키는 단계들, 자리 재배치하기,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기, 신념의 부부간의 어떤 잘못된 신념을 바꾸고 새롭게 도전하기, 경계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경계선이 너무 혼동스럽다, 너무 경직돼 있다 하면 투명한 경계선으로 서로의 자율성을 살려주고 침범하지 않고 또 경계선을 투명하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화, 감정, 어떤 힘의 균형 이런 것들을 잘 바꿔주면 부부관계 그동안 왜곡돼 있었고 잘못돼 있었던 그런 틀, 그런 지나친 간섭, 또 힘의 남용,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여러 가지 심리적 투사들을 잘 막아내서
건강한 경계선으로 세워나갈 때 그것을 우리는 새로운 변화, 또 재구조와 새로운 조성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모델은 이런 힘, 경계선, 어떤 틀, 패턴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기만 해도 많이 좋아지는 관계, 부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조적 모델의 치료 과정,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치료자는 부부 상담 중에 어떤 관심사에 합류를 한다. 예. 어떤 게 치료자가 볼 때 부부가 문제가 있다. 그것에 신이 그 관점을 보면서 참여해 준다. 그래서 합류라고 합니다. 또 지시적이며 부부간의 문제 행동에 주의를 주며 지지도 해준다. 어느 정도 구조적 모델은 좀 지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도 해주고 주의도 주고 하면서 부부의 어떤 패턴을 바꾸기 위하여 노력한다. 어떤 행동 실현에 참여하기도 한다. 구조적 치료는 행동 변화를 솔직히 이제 얘기하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꾸준히 인지적 변화, 그래서 통찰이 일어나도록 깨달음이 일어나도록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지 인지 변화는 깨달음입니다. 생각의 변화입니다. 잘못됐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행동했구나. 지나치게 간섭했구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통찰이 일어나도록 꾸준히 자극을 주는 것이 구조적 모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각 배우자와 제휴한다는 말은 배우자의 약한 부분을 도와준다는 거죠. 함께 해주는 거죠. 감정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부부를 재조직하여 경계선의 강화를 돕는다. 이렇게 구조적 모델은 1차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례들을 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잘 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어쨌든 내용들을 잘 확인해 보고 또 교재들도 참고서들도 읽어보면서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대학원생답게 잘 채워나갈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2차 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